안녕하세요. 커피 인톡입니다. 오늘도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바로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3년 차의 30대 초반 여성이며 현재 3살 아이를 키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직업을 가지지 않았다는 말을 항상 속으로 되새김에 살아왔는데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길을 돌며 파지를 주어도 그것 역시 하나의 직업으로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것 역시 그 사람의 삶으로 보기 때문에 전혀 나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만약 제 남편이 지금처럼 회사가 아닌 배달기사로 일한다고 해도 가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전혀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결혼을 한 후 시부모님의 생각은 제와 완전히 반대일 것입니다. 우선 제 친정 어머님은 꾸준히 가정부로 일하시면서 저를 키워오셨는데요. 비록 남의 집 살림을 하셨지만 어머님은 다른 직업에 대한 만족도가 높고 애착도 높으셨어요. 이 일을 하시면서 금전적 여유를 되찾으시고 그러면서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마음껏 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또한 오랫동안 같은 일을 해왔기 때문에 실력적으로도 여러 곳에서 인정을 받아 일을 많이 부탁받으실 정도로 인기가 높아지셨습니다. 직장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월요일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출근하시며 콧노래를 부르셨어요. 하실 정도까지 한 것 같아요. 그런데 학창 시절에는 부모님의 직업을 조사할 때도 전혀 창피할 것 없이 당당하게 엄마가 정부라고 적은 적도 있고 지금까지 창피해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은 할 수 없는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며 그래서 부모님의 직업이 저의 인생에 큰 장애가 될 것 같진 않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러나 결혼 후에 엄마의 직업이 결혼 생활에 어려움을 주다니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먼저 저희 부부는 시간적으로도 거리적으로도 멀리 떨어져 있지만 매주 한 번은 가족들과 함께 시댁에 모여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시어머니 집에 가야 한다는 것만으로도 많이 스트레스 받았는데 막상 해보니 15년 만에 말을 조금 험하게 하시기는 하시더라도 다른 집 때처럼 강하게 시집살이를 시키시는 편도 아니시고 급한 일이 있어도 무조건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라라며 강요하는 분들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도 부담감은 적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결혼 초에는 조금만 잘하면 시어머니께서도 마음을 열고 금방 친교 관계로 지낼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결혼한 친구들에게 듣던 대로 시어머니 집은 친정이 아니었더군요. 아무리 시어머니가 시집살이를 시키는 편이 아니라고 해도 또한 아무리 제가 시어머니와 친해지려고 노력을 한다 해도 어찌 거리를 둘 수밖에 없었어요. 저희 남편은 아래 동생과 있었고 최근에 서방님이 결혼하게 되면서 시댁에는 새로운 동서가 들어왔어요. 맞아요. 저로서는 같은 입장을 가진 식구가 한 명 더 생긴다는 것이 기뻤고 좋았지만 막상 새 식구를 맞이해보니 그게 마냥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니었어요. 동서가 들어오기 전까지 저는 이 집의 유일한 며느리로서 나름대로 안정감을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았는데 어느 순간 시어머니께서는 은근히 동서와 조를 비교하며 차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동서는 결혼을 하게 되면서 휴직을 한 상태였고 저는 아이 랄라랑 훈후 육아 때문에 퇴직을 했어요.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둘 다 상황은 비슷했으나 문제는 부모님이 직업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알고 보니 동서의 부모님은 둘 다 공무원으로 계시고 특히 친정 어머니는 학교 선생님으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일에 열중하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그에 비해 현재 우리 아버지는 화물차 기사로 계시고 엄하게서는 가정부 일을 계속하고 있으니까 시어머니는 제가 좋게 보여지지 않으신 듯 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결혼 전에도 분명히 우리 부모님이 직업에 대해 모두 알고 계셨고 크게 싫어하는 기색이 나 따로 말씀이 없으셨는지요. 동서가 씨 댁에 가족으로 들어오게 된 이후에는 대놓고 저에게 주운 소리를 하지 않았어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올바른 문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먼저 너희 친정 엄마가 가정부로 일을 하신다고 했어. 한 달에 얼마나 받는지 알아? 150만 원 정도 받는다고 하더라고. 아, 나도 엄마한테 물어본 적이 없어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먹고 사는데 충분한 금액을 받는다고 하더라고. 말로는 먹고 사는 데는 충분하다고 하지만 가정부로 일한다면 회사원만큼 받을 리가 없겠지. 가정부도 가난한 직업 중 하나인데 내가 그 일을 한다고 해서 친정 부모에게 따로 용돈을 받거나 하면 안 돼. 그래도 부모님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용돈을 주고받는 게 아니라 살 만큼만 받거나 하려 할 거야. 그래도 생활에 부담되는 정도는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아니라고.
아이즈 소녀도 밖으로 나왔는데 아직까지 용돈을 드리고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 아디 엄마도 참 그렇지. 아무리 돈을 못 버는 가정부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렇지. 아우디 결혼한 딸한테 게다가 애까지 돈을 덥석덥석 챙겨주다니. 아, 저도 딸인데 드릴 수도 있겠죠. 뭘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실 필요가 있어요. 어머니도 윤 씨가 계속 용돈을 챙겨주고 있다고 하시던데 혹시 지금까지 못 받아보셨어요? 밖에서 받는 거랑은 다르죠? 아들이 직접 버는 돈을 보내주는 거고 여직녀가 친정에 보내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나는 내 아들이 직접 벌어서 보내주는 것이고 너는 대아들 둔 채로 조금 빨아내어 친정에 보내는 거랑은 다른 거잖아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을 때 문장 속에 담긴 시가 느껴졌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 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이 벌어온 돈을 많이 가져다 바치는 줄 알았다는 거죠. 솔직히 말해서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화가 났지만 제 2살짜리 아이도 같이 앉아서 간식을 먹고 있던 상황에서는 큰 소리를 지르면 아이 교육에 해로울 것 같아서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또한 여기서 불안을 더 만들면서 굳이 친정 부모님을 욕하는 일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시어머니의 이야기에 대답하지 않고 그냥 넘겼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모님과 관련된 논란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식사하는 자리에서도 여전히 시어머니의 차별과 친정 엄마의 직업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화제에 오르지만 어머니는 옆에서 식사를 하고 계시는 시아버지를 갑자기 불러서 아니, 여보. 글쎄, 우리 둘째 며느리 부모님이 직업이 고 어머니라는 것도 마음에 드는데 하셨어요. 알고 보니 둘째 며느리 할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집에 재산도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이윗진 의사 돈이 우리 아들한테 도 상황을 봐서 거 증여해 주시겠다고 하셨대요. 이에 첫째야, 너희 친정집에는 뭐 따로 재산 가지고 있는 것은 없냐? 옛날을 아빠한테 듣기론 할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받은 땅 있는 걸로 한다네요. 아빠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던 중에 갑자기 제 집 유산이 어째서 그렇게 적은지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이야기를 이렇게 받아들이셨습니다. 아들아, 요즘엔 땅이 아니라 건물이 대세라고. 착한 사람들이 주님보다 건물주를 더 존경한다는 얘기도 하더라고. 혹시나 그런 덜어놓은 땅이 있다면 돈을 투자해서라도 얻어보는 게 더 좋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어머니는 일어나 동생님이 맡고 계신 느즈리에 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째야, 내가 부모의 직업만큼 훌륭하지 않은데 그러한 땅에 돈을 투자해서라도 자산을 확보해서 임대 사업을 하는 게 낫지 않겠어? 요즘 임대 사업이 유망하고 좋다고 하더라고. 듣자 하니 점점 열이 올라가고 있네요. 땀이 가득하게 나는데 땅에 베이면서 살이 올라왔네요. 아주 둘이 50을 하셨다고 하더군요. 남편에게 도움 요청하는 눈신호를 보내고 SOS를 요청하였지만 남편은 여물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고 동생과 술을 마시며 집중하고 있었어요. 얄미워서 남편을 응시하고 있는 와중에 시어머니와 동선이 잘 맞아서 더욱 웃기 시작했고 날이 넘어가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가 동생과 편하게 지내고 저리며 절을 시키는 듯한 상황에 분노가 나를 도달하자마자 한 소리 해주었습니다. 어머니, 정말로 말도 안 되게 하셨네요. 저희 부모님의 직업으로 인해 저가 이 집의 위치에 있었답니다. 집은 건 저기 저순 산이군요. 그리고 그 땅은 제 할아버지의 유산입니다. 어머니랑 동생은 대놓고 있을 만한 게 아닌 것 같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재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로 있는 것뿐이 많네. 막말로 너희 부모 직업이 변하지 않은 것도 참 못된 말이야. 남의 집 살림에 화훼장사의 아이의 미래를 생각했을 때는 건물을 세우는 게 100번 1000번 낫지. 시어머니의 이야기가 기가 막히고 코 막힌다. 이제는 동생까지 옆에서 애교를 부리며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너무 안 해지 마세요. 형님이 세상 물정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거건이요. 근데 형냉검을 올리면서 놓칠지 몰라 돈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시기에 신중해야 한 건 맞아요.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인데 가족과 상의해보세요. 내 업무는 제가 처리할 테니까 걱정 마세요. 동서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그걸 다른 사람에게 넘기거나 조용히 놔두는 것이 좋을 거예요. 알겠어요.
저는 시어머니의 집을 뒤집어 엎고 남편과 아이를 억지로 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당연히 시어머니는 화를 많이 내셨고 전화를 여러 차례 걸기도 하셨으며 끝까지 모른 척하려고 합니다. 저희 집으로 쫓아오게 해서 미안합니다. 처음에는 저에게는 동의를 해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미안하다는 말도 없이 남편의 월급을 내놓으라고 하셨어요. 무슨 의도로 이렇게 남편의 월급을 가져다 달라는 건지 생각했었는데 어머니께서는 제가 가져다 준 월급을 몇 번 뒤 쉬셨고 그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집 생활에는 관여 안 하려고 했는데 너가 한 말을 듣고 나니 이젠 안 될 것 같아서 월급 통장을 가져가고 앞으로 생각이 매달 나에게 닿을 때까지 사용하라고. 상황을 듣자마자 저는 당연히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험원, 월급 통장을 맡기고 배달 생업을 하시면서 돈을 쓰는 방식이라니요. 제가 월급 통장 관리를 오랫동안 해왔었기 때문인데 애가 태어나서 이제 많이 지출이 늘어나더군요. 언제나 살림을 하면서 어머니께 매달 돈을 드리는 문제가 생기는데 살림도 해야 하지만 어떻게 매달 돈을 드려야 할지 막막하네요. 어머님께서는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지만 어떻게 살림을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고민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삼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모양입니다. 제가 무모하지 않게 생활비를 삭감하거나 무리하게 돈을 사용하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아이에게 지출되는 돈이 끝까지 적절히 관리되도록 고심하고 줄 것이기 때문에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 사오려 합니다. 어머님의 마음이 단순히 제가 다 할게요. 제가 돈을 잘 관리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이해해 주십시오. 우리 집에서는 우리가 스스로 일을 처리해요. 잘하세요. 이겪어서 잘하는 건 무엇인가요? 시부몰래로 조금씩 빼내어 친정에 바치는 것이 그것을 잘 아는 일이에요. 아, 말로는 친정생활비 문제없이 잘 사는 것으로 보이지만 화음을 창기사하며 가정부로 일하며 받는 직업이고 돈도 많이 받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도 땅 한 칸밖에 없어요. 당연히 그렇게 되면 안 되겠지만 너도 나중에 복돈이 없다면 우리 손녀 소라가 시집 갈 때 같은 상황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나한테 맡겨서 생활비 받아 쓰라고. 그리고 앱이 안 되면 통장 비밀번호도 바꾸라고요. 그러면 맨날 보내주시리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난 간다라고 말씀하시며 두말 안 하셨다. 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생각하더라고요. 지금까지 이런 일이 한 번도 없었는데 동서가 시댁에 들어온 후에 생겼으니까 렌즈. 혹시 시어머니, 아니 동서가 함께 짜고 꾸민 일은 아닐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서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동서야, 내가 물어볼 게 있어서 전화했어. 시간 괜찮지? 네, 형님. 이제 기분이 조금 좋아지지 않나 봐요. 근데 제게 무엇을 물어보시려고 전하셨어요? 응, 다른 게 아니라 혹시 동서도? 어머니께 서방님 월급 통장을 드리고 생활비를 받아 쓰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남편이랑 회 한 번 이렇게 월급 통장을 테리하면서 고생해서 받아 쓰기를 했어요. 돈 때문에 스트레스 받기도 싫고 아이도 없어서 그래요. 왜 그렇게까지 해서 나한테 피해를 보게 만들어서 미안해요. 일단 알았어요. 끊어야 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서로 다른 동기가 시어머니께 잘 보이기 위해 불인 아양 때문에 벌어진 일이었는데 생각해봐도 열받더군요. 회주옥까지 이렇게 피해를 봐야 하는 건지. 그래도 이미 시어머니께서 통보하고 가셨어요. 남편도 얼추 상황을 받아들인 듯 보여서 주말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잘해서 다시 되찾아 오는 방법밖에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결전의 날이 주말이 되었고 저희 가족은 여전히 시댁을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평소와 똑같이 가족들의 모임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요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동생이 아무 말 없이 시동생 방으로 들어갔어요. 당연히 이렇게 바쁜데 금방 나올 거라 생각해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대체 무엇을 하는지 아무리 기다려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동생 방으로 찾아가게 되었는데 방문 앞에 서니까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재행이 알바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사장과 통화하는 것 같은데 이상한 대화가 오가는 것 같아서 바로 녹음기를 켰어요. 그 사장님, 저번에 소개해 주신 대행 아르바이트 색 잘 썼어요? 라고 그래요. 고마워요. 사장님이 이야기해 주신 것처럼
부모님이 두 분 다 공무원이고 할아버지의 사업도 많은 것처럼 했지요. 시대적으로 가족들은 확실히 믿는 것 같더라고요. 아, 인거 숨기는 게 이렇게 힘들 줄이야. 너무 충격적이더라고요. 대행 아르바이트부터 아이의 종교를 잘 못 드러내는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런 말도 하더군요. 근데 이 집에 들어와 보니까 형님. 이라는 사람이 인근에서 무언가를 봤다는 것을 잊어버렸어. 우선 며느리가 아빠 앞에서 이리저리 잘난 체를 하는데 굉장히 귀찮게 보여서 그래도 이미 늦었고 내가 그보다 훨씬 빨리 들어와서 그런지 샤먼의 마음도 휘저사 보였기 때문에 어떻게 괴롭혀줄까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 정말 황당해서 머리가 헛되이 아팠어. 시댁에 처음 와서 운동하는 소가 어떻게 그렇게 크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사람이 무서워서 처음으로 느낀 것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시댁 가족 모임에 처음 참석했을 때 시어머니가 자꾸 형님네 부모님의 돈과 재산 문제로 이야기하며 걱정하시는 걸 보았어요. 우리 집의 재산에 걱정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많은 줄 알을 것 같다면 어머니 드 형님네가 좋게 보이지 않았겠지 생각해보니까 이때가 키다 싶어서 시어머니 쿵짝 좀 맞춰준 다음에 형님네 월급 통장을 어머니가 관리하고 생활비 주시면 해결되지 않겠냐면서 조금 꼬셨더니 바로 하시도록 해. 통화를 들어보니 예상했던 대로 얼마 전에 시어머니의 월급 통장 사건도 동서가 하나부터 열까지 꾸민 것이 어떠한가요? 당연히 동서는 지금 월급 통장을 시어머니에게 맡기지 않았으며 처음에는 가만히 있는 나를 걸고 넘어진 동서가 얄미워서 곧바로 녹음한 거 바로 밑에 가지고 내려가서 시댁 식구들한테 들려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이런 일은 확실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그날은 일단 모른 척하고 시댁에 머물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에도 50대 축구 팬들에게 이 엄청난 내용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고민하며 심각하게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동서는 당연히 나 혼자 아는 줄로만 알았는데 부모님은 거짓된 이학기 정보를 믿고 계셔서 즐거운 사건의 폭탄을 터뜨려야만 할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방법을 고려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친정 어머니가 얘기를 하셔서 연지야, 잘 지내니? 내 집에는 아무 문제 없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잘 지내고 있죠? 엄마도 어디 아픈 데가 없으신가요? 그래요. 아픈 곳은 없다고 하시는군요. 아, 그러는데 며칠 전에 시어머니가 갑자기 나에게 울라라고 했던 일인가 어떤 그런데 다음 어쩌고와 손대는 건데 할아버지한테 받은 비슷한 이야기로 내 시어머님께서 물어보신 게 있는데 조그만 땅 하나 있다고 했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가진 땅에 대해 시어머니가 이야기해 주신 일이란 연락한 거였어요. 다음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 자동 씨가 하신 말씀을 듣자니 요즘은 땅을 사는 게 보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검을 얘기해서 당황했는데 생각을 해보니 연지가 계속 아이를 키워야 하고 회사도 계속 다니면서 컵 정도의 돈을 모을 수 없을까 생각해요. 되고 있는데 엄마나 아빠가 너한테 할아버지로부터 유산으로 받은 땅을 넘겨줄 테니 내가 가져가서 건물을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어떠십니까? 내 엄마 시어머니의 말씀을 듣고 굳이 주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요즘 건물이 땅보다 훨씬 가치가 있지만 검을 세우는 데 드는 비용도 작지 않을 뿐더러 우리 집은 그런 일에 쉽게 동의할 수 없는 상황이라 가져와서 뭘 할 수 있겠어요? 더욱 억장 풀지 말아주세요. 엄마나 아빠가 그렇게 삽니다. 그동안 모아놓은 돈도 있고 예전에 할아버지가 땅만 주신 것이 아니라 몇몇 돈도 남겨주셨답니다. 너 아빠가 회동이 잤니? 그러니까 돈 걱정은 하지 말고 건물을 세워 임대하여 수입을 얻으면서 생활비로 보태야 하는데 시어머니와 나눈 대화로 일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다. 결국 저는 친정 부모님의 뜻에 따라 제 이름으로 땅을 증여받고 건물을 세울 예정이에요. 처음에는 죽음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막상 부모님과 함께 직접 방문해보니 땅이 꽤 크고 위치도 좋아서 건물을 세우면 수익을 얻을 것 같더라고요. 본격적으로 건물을 세우기 전에 전문가와 자세히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할아버지께서 받은 유산이 위치도 좋고 넓어서 임대 수익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예상하건대 제가 전에 월급의 3배 정도 체크해 볼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 예상까지는 못했는데 그 정도의 돈을 매달 받을 수 있다면
그동안 꿈꾸었던 사업을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본격적으로 주거와 사무 공간을 모두 포함한 건물을 세우기 위한 작업을 시작했고, 이제 스스로 시골의 동물 보호소를 열 계획을 밝히기 위해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여전히 주말에는 가족들과의 만남이 있었고, 모두 함께 저녁을 먹을 때쯤 동생의 목소리가 단계에 있는 녹음 스튜디오를 오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결정의 날이 다가왔고 식구들이 저녁을 먹기 위해 식탁에 모였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게 식사를 마친 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릴 게 있는데 다들 오셨을 때 이야기하려고요. 첫째야, 뭐라고 하려는 거야? 그렇게 뜸을 들이지 말고 그냥 이야기해봐. 시어머님께서 말씀하셨고 저는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다름이 아니라 3주 전에 모임 때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수가 방에서 나오지 않아 부르러 갔었어요. 우연히 통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고의는 아니었지만 모든 진실을 알게 되었어요. 처음에 상대는 제 이야기를 듣는다는 도마에 별 생각 없이 과일을 집어 먹고 있었는데 본인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고 하니까 순간 그때의 일이 생각났는지 안절부절 못하면서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일단 영님, 저와 함께 두 학기 먼저 하세요. 대체 무슨 일이길래 둘째가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 네, 첫째야. 어서 이야기해봐라. 내가 알겠다고 한 후 단호하게 손을 뿌리치며 휴대폰을 꺼내 동서의 통화 녹음 내용이 담긴 파일을 클릭했어요. 그로써 동의수가 고아임을 알리고 남편을 인생에 데려오는 것부터 상품까지 대행 아르바이트를 통해 저를 괴롭히기 위해 저지른 모든 죄목이 가족들에게 드러나게 되었죠. 당연히 15분쯤 동안 매우 화를 내며 말씀하셨어요. 아, 이야기가 두 줄인가요? 그럼 너는 지금까지 나에게 무슨 일을 했는지 다 말해봐. 말들이 모두 거짓말이라는 건 알아. 부모님이 공무원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남긴 재산이 많다는 것도 아르바이트를 5개씩 모아. 너는 어떻게 우리 집안의 키가 망할 수 있냐고. 대체 누가 우리 집을 몰아보고 꼴도 보기 싫어서 당장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이런 말을 할 때의 동서는 결국 무릎을 꿇고 싹싹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지수가 미사 어머니를 크게 거절한 건 아니에요. 부모님이 선고할까봐 오늘 없애려는 것이 결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될까봐 그랬어요. 잘못했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라고 말했어요. 서방님이 따로 모르셨던 건지 정황을 봐서 여러분은 생각이 있는 사람이야.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사랑관계에서 거짓말을 했던 것이고요. 호텔 티켓에 대해 시댁에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걸로 보여요. 이렇게 얘기하며 난리를 쳤고 결과적으로 동료는 그 사실을 알아채고 서방님과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후에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듣니까 동료는 몇 날 며칠 동안 시댁을 찾아가며 오는 소리로 탄원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서방님은 동료에게 식어버린 마음이고 시부모님은 상처를 많이 받으셔서 마음을 바꿀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시어머니께 이전의 일들을 하소연합니다. 사과받을 수 있었어요. 이에 첫째야, 내가 그동안 너무 너한테 못되게 굴었던 것 같다에 솔직하게. 둘째,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이 욕심나긴을 찍히게 했었다. 아, 그래서 그랬죠? 그런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직업을 가지고 사람을 무시하는 건 안 되는 일인데 사도 너도 상처를 많이 받았겠다 싶더라. 미안해 다. 그동안 동서가 들어오게 되면서 저는 많이 서로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시어머니에게 예상치 못한 사과를 받고 월급 통장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 유저는 지금 부모님께 받은 땅이 건물 사업으로 시작했고 그 자금으로 하고 싶었던 것을 열심히 추구하기 시작했어요. 크진 않지만 조금씩 성장해 나가다 보니 단골까지 생기고 사업이 점차 안정화되며 전 직장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시어머니는 이 소식을 듣고서 기존보다 더 잘해주겠고 자꾸 마음을 내팽개치고 싶어 한다고 하셨어요. 그동안 돈만 드러내고 지내던 샤모니가 가식적으로 느껴졌고 도저히 참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정말 얼굴을 보기가 힘들었어요. 어머니가 참으로 무서운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지금은 잘 되어서 제 옆에 여유로울 때도 왔군요. 붙어 있을지라도 떨어질 것을 기다리셨나요? 그동안은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살아왔지만 이제 도저히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맞죠?
앞으로는 얼굴을 보고 살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느 때처럼 끊기로 결심했어요. 그 결과 시어머니는 현재 전혀 연락을 주지 않습니다. 아니, 주지도 못하시죠. 어려울 때마다 남편을 통해서만 연락하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뿐이에요. 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죠. 이번 일을 통해 사람이란 아무도 모르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동서부터 시어머니까지 이제쯤 후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 한 잔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밤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